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금융과 조선에 대해서 3분기 성적표 어떨지 자세한 내용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주요 기업들은 녹록지 않은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는데 글로벌 증시는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낙관론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적 시즌 우리 증시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쟁 중에도 정말 시장이 아이러니하게 낙관론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네. 어쨌든 그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3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내년도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을 보고 내년도에 어떤 섹터가 좀 나아지겠느냐를 보통 판단을 하는데 지금 S&P 500을 기준으로 보면 3분기에 4개 분기 만에 실적이 개선된 결과가 나옵니다. 네.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과 경기 소비재가 물론 10월달 좀 주춤하긴 했지만 네. 최근에 모멘텀이 조금 둔화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역시 상승 기류에는 있다. 아직까지 이게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시장에서는 일단 안심이다. 그리고 이 안심은 결국에는 FOMC의 금리 인상을 상당 기간 막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지금 주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물론 미국의 소비자 지수가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예상보다 근데 그것도 일반 소비재가 좀 높아지고 있어서 네. 전체적인 시장은 양호한 형태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어서 결론은 이런 시그널이 우리 증시에는 시장의 자본시장의 안정화를 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기에 좀 편한 이런 식의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일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중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 낙관론이 퍼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은 신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정학적인 리스크 상황 속에서도 미국 증시에 낙관론이 퍼지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에 그다지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또 금융주의 실적들도 속속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JP모건과 웰스파고 그리고 시티그룹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다른 금융주들 역시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금리 인상 기조가 이 은행주 전반에는 호실적이 될 수 있게 작용이 된 걸까요? 우선 미국은 이제 회계 연도상에 네. 보통 금융주가 먼저 가장 실적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기술주 그리고 나서 대형 에너지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4대 은행 JP모건을 시작으로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잘 나온 것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연초에 보면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굉장히 리스크가 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리스크가 되게 심했는데 이게 계속할까 말까의 그 중요한 잣대가 뭐냐면 신용 충당금이에요. 네. 부실 충당금이 늘어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잣대인데 이번 분기 발표에서 보면 이 신용 충당금의 쌓는 속도가 줄고 있어요. 이게 이제 4대 은행의 신용 충당금 쌓는 속도가 줄고 있다는 것은 지방은행의 부실의 리스크가 줄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 중요한 이번에 발표 중요한 거고 실제 그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년 전 충당금 1년 전보다 3억 3,600만 달러 늘어났지만 1년 전에 3분기에 3억 7,800만 달러였거든요. 좀 줄고 있어서 이 속도가 줄고 있다는 거는 시장의 그 불안정함을 굉장히 해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거라서 일단 요 앞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 계속 합치다 보면 시장이 이제 보시는 같이 미 경제는 브라이언 모니안 그 CEO가 이야기한 듯이 여전히 건강하다. 그리고 관측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기술 투자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다면 기술주로의 영향이 이제 간다고 봐야죠. 불안정함이 떨어지면
성장주나 기술주의 투자가 일어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4분기에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와 더불어서 뭐 기술주와 성장주까지도 한번 흐름을 지켜봐야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로 또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 역시도 계속해서 매년 실적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 은행의 상반기 순이익 규모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3분기 우리 은행주의 실적 전망치와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참 우리나라 은행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네. 너무 좋은데 웃을 수가 없는 게 은행의 표준 관리를 해야 되는 은행입니다. 네. 뭐 아시듯이 지금이 매년 은행들이 실적을 갱신하고 있어요. 네. 뭐 지금 상반기에만 14조 1천억 순이익입니다. 이게 작년 전년 동기에 9조 8천억이니까 무려 44% 증가한 거예요. 너무 많이 실적이 이제 이 실적의 베이스가 뭐냐면 뭐 아시듯이 고금리 대출이 늘면서 이자 수익이 기하급수 늘기 때문에 네.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실적 지금 4대 금융 이제 KB, 신한, 하나, 우리 4대 금융만 봐도 올 상반기에 9조 1,824억 얻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에 8조 9천억이니까 뭐 엄청 늘었죠. 이렇게 너무 좋은데 오히려 은행연합회 쪽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남긴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이제 자세를 낮추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런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반적으로 실적이 좋으면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은행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네. 뭐냐면 은행의 실적은 그러니까 경쟁력이 좋은 보통 주가라는 건 그 기업의 포텐셜과 미래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데 네. 은행은 체질을 개선했거나 혁신을 했기 때문에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금리 때문에 순이익이 늘어나는 네.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어서 오히려 은행은 이렇게 실적이 좋으면 내부 혁신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해외로 진출한다든지 그다음에 IT로 빨리 전환한다든지 그러니까 은행이 굉장히 어려울 때는 오히려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자 이익이 최대를 누리면 실적이 좋다 보니까 내부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관치금융에 의존하고 네. 내부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은행의 실질 평가에서는 밸류가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은행은 언제 주가 좀 오르느냐. 이렇게 실적이 좋다 보니까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자본시장에 좀 활력도 넣어야 되니까 배당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네. 배당 시즌이 되면 은행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곧 다가오죠. 네. 그래서 이 정도 이자 이익이 순이익이 늘어났다면 아마 배당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고 또 정부에서도 배당의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배당을 해라라고 넣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는 오르지 않는데 배당은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배당주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은행주와 관련해서 주가 양상이 그다지 뭐 크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배당 매력이 높아질 예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2023년은 조선 업황의 상징적인 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조선사들의 3분기 실적 전망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조선 3사가 네. 분기 영업이익을 모두 흑자로 돌아간 11년 만에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예측치긴 한데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은 컨센서스 기준으로 2,291억 네, 지금 한번 볼까요? 정도 영업이익을 네. 남길 것 같고 삼성중공업도 흑자 전환. 네.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하나오션으로 인수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오션도 29억 흑자라서 이 조선 3사가 분기 영업이익 기준 모두 흑자 난 거는 한 11년 만인 것 같습니다. 네, 조선 3사가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모두 좀 흑자를 기록한 건 12년 만이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또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수익성 측면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고가 선박 위주로 수익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요. 여전히 또 우리 조선사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저가 수주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K조선사들 저가 수주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대우조선이 하나오션으로 인수되면서 이제 하나그룹 측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네. 이제는 저가 수주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밝혔죠. 네. 그러면서 실제 우리나라의 배가 굉장히 고부가 가치 배로 지금 전환돼 있어요. 네. LNG선이라든지 그 전환돼 있어서 실제로 보면 지금 그 우리나라 조선사를 한 20년간 좀 짧게 보면 네. 2000년도 후반까지의
2008년까지 압도적 글로벌 1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1위에 취해 있을 때 중국이 따라온 걸 보지 못해서 사실은 한번 출렁했죠. 네. 그러다가 혹독한 겨울을 한번 맞이합니다. 그죠? 몇 년간 맞이해서 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체질 개선을 분명히 하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거기에다가 해운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런 체질 개선과 맞들으면서 중국과 기술 격차를 지금 완전히 벌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LNG선 같은 경우 보면 내년도에 조선 섹터의 가장 키워드는 친환경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LNG선이라든지 친환경 관련 배인데 그쪽에서는 뭐 중국과 격차가 꽤 많이 나요. 네. 이번에도 그 올해 LNG선 발주량의 70%가 우리나라 3사가 다 독식을 했거든요. 그 정도니까 지금 중국 경쟁국들이 그 벌크선, 화물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뭐 LPG, LNG선이라든지 암모니아 같은 차세대 연료를 쓰는 고부가치 선박에서는 한국과 전혀 따라오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의 저가 수주 항목도 굉장히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번 2008년까지는 우리나라 조선주가 중국도 쫓아오지 못할 정도였는데 어느 정도 혹독한 겨울을 지난 이후에는 다시 또 친환경과 LNG 선으로 인해서 다시 또 기술 격차를 벌려놨습니다. 하지만 토끼와 거북이라는 동화 아시죠? 그런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지금도 너무 선두에 있다고 해서 지금 그 자리에 안정만 찾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려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10년 만에 슈퍼호황이라는 조선주인데요.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친환경과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도 꽤나 고가를 잘 채우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주 상황도 좋은데 주가가 좀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나온 이후에는 주가가 좀 반등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우리 은행주하고 좀 비교를 하면 좋겠는데 네. 은행주는 실적이 최고예요. 그 주가는 전혀 오르지 않는데 그건 또 그에 대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네. 그 기업 자체에 대한 밸류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반영되지 않았던 측면이 강하죠. 반대로 조선사는요. 실적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수주가 됐다고 해서 수주를 채웠다. 수주에 대한 매출 연결은 3년 후나 발생하기 때문에 실적은 지금 이제 겨우 흑자 전환 정도인데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밸류는 굉장히 올라갔다. 혹독한 겨울을 겪으면서 구조조정과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기업 밸류 자체가 굉장히 올라갔다. 저는 그 올라간 어떤 반영이 3분기 흑자 지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지금 보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흑자 지난 이후에 4분기 이후에 아마 12분기 만에 적자 탈출할 거 좀 보이거든요. 하나오션 네. 같은 경우도. 거기에다가 하나오션이 여러 다양한 특수선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수주도 좀 꽤 있는 것 같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올 3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수주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글로벌 배 단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나타나서 10년 만에 호황에 대한 주가 반영은 3분기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이후에 조금 더 주가 반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선 자체는 호황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수주 자체도 합격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투자 관점으로 저희가 봤을 때 조금 더 유망할 만한 조선사는 어디일까요? 우선 HD 한국조선해양이죠. 네. 왜냐하면 수주량이 가장 많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LNG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워낙 압도적으로 많기 70%, 즉 글로벌 전체 70%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 70%는 사실은 HD 한국조선해양으로 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LNG선이 위주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카타르에서 발주하는 100여 대의 LNG선이 대형 발주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수혜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가 가장 키 포인트가 될 것이고 하나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특수선과 그리고 이 국방 관련 그러니까 네. 관련해서 또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하나조선해양도 지금은 그렇게 보면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하나조선해양도 좀 유념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제 견해고 조선주는 아무래도 이 3분기 실적 이후에 한번 네. 치고 4분기 내년 되면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조선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념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